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수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삼성전자가 가면은 당연히 시장에 있는 돈이 전부 삼성전자로 쏠리는 모양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이 막 그렇게 크게 재밌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수가 올라오면은 그래도 좀 한시름 놓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왜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다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상승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오늘 시장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빠지면은 당연히 속상하고 짜증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365일 시장이 맨날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수익적 부분을 잘 챙겨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0원 지지로 2,100원에서 2,050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차트 기술적인 부분 어느 정도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었고,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두 번 언급을 해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을 하게 될 거고, 5월 25일 영상에서, 그리고 일진홀딩스가 테마성으로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좀 뒤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거다.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따져봤을 때, 내용적인 측면을 다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이거를 나쁘게만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에 대해서, 동박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3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빠진다? 땡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두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어디까지 빠지겠지? 어디까지 빠져서 튕겨 올려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 찍어서 맞출 수 없다. 이게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77,000원이 될 수도 있고 78,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질 때 우리가 분할적으로 모아가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나면은 그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일진홀딩스도 결국에는 오늘 15%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롯데 단독 입찰이라서 밀린다라는 말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반등의 조건은 당연히 뭐예요? 롯데를 제외한 다른 기업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경쟁 구도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뭔가 팔려고 하는 물건은 하나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연필을 한 자루 살려고 하는데 연필 파는 게 한 자루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당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도 가격을 올리겠고,
물건 같은 것도 딱 보게 되면은 뭔가 뭐 특별판, 한정판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LG라든지 삼성, 포스코, 하나 등이 입찰 후보군으로 좀 거론이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가대표 대표 기업인데 이거를 매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연히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롯데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2차전지 지금 개학이잖아요. 2차전지 종목들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끝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순수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지금 사라 해도 솔직히 저는 사요. 이게 뭐 롯데가 가져간다라고 해서 급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혹여라도 삼성이나 LG에서 가져가면은, 아니면 뭐 삼성 SDI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 삼성 LG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시너지는 이거는 좀 엄청나게 발휘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 최근에 삼성이고 LG고 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한다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이런 좋은 기업들 매물로 나오면은 입찰을 해봐야겠죠.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삼성, LG를 대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이랑 LG 우두머리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금을 차라리 여기다 입찰 경쟁에서 한번 붙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국내 증시 지금도 어느 정도 훈풍을 받고는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딱히 공격적이진 않아서 시장이 강하면 당연히 좋지만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항상 환율을 여러분들이 맨날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1245원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환율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야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도 같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진, 엑스텍이 뭐 뒤늦게 강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로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졌을 때 좀 미리미리 모아가는 거 한 종목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CGV가 최근에 보면은 마동석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영화 많이 보러 갈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CGV가 상승적인 부분도 나오고, 오늘 칸 이관왕 수혜를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오늘 시장 주도 테마는 딱히 뭔가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식량난 순환매, 그 다음에 뭐 일부 메타버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원숭이 두창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갔다가 저거 갔다가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부터 상하이 봉쇄 일부 해제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좀 음반 판매량, 뭐 지금 JYP라든지 SM, YG엔터 이런 것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음반 판매량 확대 속에서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선 전력 설비, 배터리 전기차 확산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수소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코오롱 인더라든지 유니크, 그 다음에 이지, GMB 코리아, 상하 프론테크,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힌트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그냥 뭐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시장이다. 우리가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뭉칠 때는 뭉쳐서 그룹 활동을 하다가 그룹 활동 안 할 때는 개인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시장도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은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항상 보시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보면은 뭐 카카오도 2%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뭐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는다. 오늘 43.5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카카오를 지금 당장에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RSI 30 이하권 여기 보면은 여기 우물 팠죠. 여기 우물 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RSI 30 이하 우물 팠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1차적인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평단이 41,000원, 42,000원 요 사이에서 좀 머물러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얼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단이랑 지금은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RSI가 49.50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생각할 건덕지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을 딱 보시면은 뭐가 그렇게 급등을 했죠? 기술주들 급등.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도 같이 상승이 묶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 동안 뉴욕 증시가 물가 지표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세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한 가운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같은 경우에도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랑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중에 하나고, PCE가 CPI보다 더 실질적인 문가 척도를 좀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도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고 최근에 낙폭이 컸던 기술 성장주가 시장 상승의 흐름을 주도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서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연동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시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주 성장주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도 솔직히 우리가 뭐 뱅크가 붙었기 때문에 은행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상장했을 때 당시에도 은행주로 묶어서 본다라기보다도 기술주 요쪽으로 같이 묶여서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요런 쪽에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끌고 와줘야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막 대형주 막 삼성전자를 사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막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른 대형주들을 가지고 좀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RSI 30 이하 요 지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와 진짜 미치겠다, 때려 죽어도 안 간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위치 자체가 RSI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79분까지 올라왔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실현을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다른 거 RSI 30 이하권에 있는 대형주들 샀다가 올라오면 정리하고 또 다른 거 샀다가,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좀 템포가 어느 정도 좀 느릴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 테마주처럼 날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묵직한 것들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